아들이 죽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그 순간 채화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었을까요? 이 드라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비극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8회는 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집에서 머리핀을 훔치다 정숙희에게 들키는 순간입니다. 아줌마 나쁘다. 아줌마 도둑이다. 정숙희의 이 외침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건 이 드라마가 던지는 첫 번째 폭탄입니다. 채화영은 왜 머리핀을 훔쳤을까요? 그냥 머리핀이 탐나서? 절대 아닙니다. 채화영은 드림그룹 대표입니다. 돈이 없어서 머리핀을 훔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정숙희가 채화영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 과거의 흔적, 혹은 장미와 설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물건. 그 머리핀에는 분명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채화영의 대응입니다. 들켰는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머리핀으로 바꿔치기 하고 정숙희를 압박합니다. 숙희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한 약속 지켜야지. 이 대사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았나요? 채화영은 이미 정숙희와 어떤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숙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수예요. 정숙희는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봤어요. 채화영이 도둑질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오장미는 정숙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일까요? 채화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숙희의 증언을 믿을 수 없게 그녀의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심리전입니다. 오장미는 오히려 채화영의 기분을 걱정합니다. 자기 집에서 도둑질 당했는데 도둑의 기분을 걱정하는 상황. 이게 정상인가요? 채화영은 이미 오장미의 심리까지 장악한 겁니다. 드라마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채화영이 드디어 아들 하늘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제 아들 맞아요. 드디어 찾았구나. 미안해 하늘아. 채화영의 오열. 시청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해피엔딩의 시작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록지에 백혈병 진단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원장의 말은 더 잔인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마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는 게 뭔가요?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늘이는 백혈병으로 죽은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드라마에서 지금껏 확실한 죽음이 몇 개나 있었나요? 마동석은 실종됐지만 시신도 없어요. 정숙희는 사고를 당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만 있을 뿐 시신도 묘지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원장의 말투도 이상합니다. 아마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을 가능성. 입양됐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거나 누군가 데려갔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가능성. 하늘이의 기록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입니다. 누가 조작했을까요? 채화영이 찾지 못하게 만들려는 누군가. 드림그룹과 연결된 세력. 혹은 마 회장. 마 회장은 채화영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손녀 설인에게만 약하지 나머지에게는 냉혈한 그 자체죠. 만약 마 회장이 채화영의 아들 존재를 알았다면, 자기 아들 마동석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하늘이를 제거하는 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채화영이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안 죽었어. 찾을 거야. 우리 하늘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이 집념, 이 확신. 채화영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한강에서 운동하는 강백호. 그리고 우연히 그와 마주친 진홍주.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진홍주는 재벌가 딸을 노리고 한강에 나왔습니다.
엄마 염산월과 함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작전명으로 말이죠. 원래 타깃은 다른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강백호를 만납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넘어지고 자전거 체인이 빠지고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고 지갑도 잃어버렸다고 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진홍주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타입이에요. 강백호가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녀의 표정을 보세요. 어머, 변호사였네. 이건 놀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녀는 이미 강백호에 대해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백호는 마 회장 손녀 설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드림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루트예요. 진홍주와 염산월에게 강백호는 재벌집 아들보다 더 좋은 카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강백호는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홍주는 오장미를 증오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계급의 충돌이고 복수의 서막이에요. 진홍주가 강백호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진홍주는 드림그룹에 접근할 발판을 얻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강백호의 아버지 강남봉입니다. 최화영이 강남봉에게 뭐라고 했죠? 아들이 질 나쁜 여자를 만난다. 질 나쁜 여자가 누굽니까? 오장미를 말하는 거예요. 최화영은 이미 강백호와 오장미를 떼어놓으려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홍주의 등장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만남일까요? 강준호가 드디어 최화영에게 제대로 말합니다. 대표님이면 대표님답게 아랫사람을 정중하게 대해달라. 매번 이렇게 시비 걸지 말아달라.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강준호는 그냥 헤드셰프가 아닙니다. 그는 마서린이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예요. 마서린은 재벌가 손녀이고 드림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에게 등을 돌리면 마서린도 최화영에게서 멀어질 수 있어요. 최화영의 권력은 마 회장과 마서린에게서 나옵니다. 마 회장의 며느리이고 마서린의 엄마이기 때문에 드림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서린이 최화영을 버린다면 최화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준호는 이미 최화영의 본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하늘의 기록을 보고 무너진 걸 목격했거든요. 평소에 냉철한 최화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강준호는 뭘 느꼈을까요? 동정? 아니면 의심? 최화영이 숨기고 있는 과거, 그 과거 속에 강준호의 운명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정숙희의 외침입니다. 아줌마 나쁘다. 장미 머리핀 훔쳤다. 아줌마 도둑이다. 정숙희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장미도 오복길도 오태평도. 그 누구도 정숙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일까요? 정숙희는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정상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의 투정처럼 착각처럼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였어요. 사고 전에는 지성미 넘치는 여자였죠. 그런 그녀가 지금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정숙희를 이렇게 만든 건 마동석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 회장의 반대, 최화영의 질투, 그리고 의문의 사고.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비극이었을까요? 정숙희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완벽한 증인 제거 방법이에요. 마서린이 말합니다. 나 진한학 막내 아들 안 만날 거야. 내 이상형을 만났어. 그 이상형이 누구냐고요? 강준호입니다. 마서린은 모든 걸 가진 여자예요. 돈도 권력도 미래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없었어요. 주위엔 자기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었죠. 그런데 강준호는 달라요. 그는 마서린의 돈도 지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서린을 돌같이 대해요. 그래서 마서린은 매료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은 위험합니다. 마서린은 천방지축 금쪽이에요.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못 가지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뭔가를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으로 변합니다. 마서린이 강준호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강준호의 주변 사람들은 위험해져요.
특히 강준호가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있다면 말이죠. 그게 누가 될까요? 혹시 오장민은 아닐까요? 마서린과 장민은 쌍둥이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르죠. 만약 둘이 만나면 그리고 강준호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자매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염산월은 마 회장의 후처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요. 드림그룹을 접수하는 것. 하지만 그녀의 머리로는 택도 없다고 나와 있죠. 정말 그럴까요? 염산월은 허당처럼 보이지만 살아남았어요. 이혼녀 신분으로 마 회장의 후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녀는 생각보다 영리할 수 있어요. 단지 드러내지 않을 뿐. 마 회장은 늙은 여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지만 염산월 앞에서는 다정함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마 회장은 외롭습니다. 아들 마동석은 실종됐고 며느리 최화영은 믿을 수 없어요. 손녀 마서리는 제멋대로고. 그런 그에게 염산월은 위안입니다. 하지만 이 위안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염산월이 마 회장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드림그룹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최화영도 마서린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염산월의 딸 진홍주입니다. 진홍주가 강백호를 손에 넣고 염산월이 마 회장을 장악하면 오장미와 최화영은 동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신복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는 최화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걸 처리해줘요.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냥 충실한 개일까요? 이강혁은 최화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늘이의 존재도, 과거의 치부도, 지금의 음모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화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강혁이 왜 배신할 거냐고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관계가 됩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의 충성심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한다. 이게 사랑에 미친 사람들의 논리예요. 이강혁은 지금까지 최화영의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언제든 주인을 찌를 수 있어요. 양금수는 마 회장 내 가사도우미입니다. 항상 뚱한 표정에 멍자국이 사라질 새 없는 얼굴이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 유학비를 벌기 위해 참고 삽니다. 하지만 극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양금수는 마 회장의 집에서 일합니다. 그 집의 모든 비밀을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최화영의 음모도, 염산월의 야망도, 마 회장의 약점도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어떤 일을 도모한다. 복수일까요? 아니면 협박일까요? 양금수는 억눌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고용주에게, 세상에게 평생 짓밟혀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복수자가 됩니다. 양금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강남봉과 한영자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첫사랑끼리 결혼해서 모범적인 중산층 가정을 이뤘죠. 하지만 최화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립니다.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 강남봉에게 최화영은 첫사랑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꿈꾸기만 했던 존재예요. 그런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게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강남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영자는 완벽한 아내였어요. 의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가정도 잘 꾸렸죠. 하지만 그녀의 완벽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강남봉은 아내의 완벽함에 지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최화영은 완벽하지 않아요. 상처받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죠. 남자들은 때때로 완벽한 여자보다 구원이 필요한 여자에게 끌립니다. 강남봉이 최화영에게 빠져들면 강백호와 강준호 형제도 영향을 받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두 가문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죽었을까요?
기록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 드라마에서 확실한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핀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최화영이 목숨 걸고 훔치려 했던 그 머리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닐 거예요.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강백호와 진홍주의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염산월과 최화영, 둘 다 강백호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만남 뒤에 누군가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이강혁은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최화영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겁니다. 양금순이 도모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걸 참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마서린과 장미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쌍둥이 자매, 하나는 재벌가 손녀, 하나는 반찬가게 딸. 둘의 운명은 어떻게 엮일까요? 최화영은 하늘이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과거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정숙희는 계속해서 진실을 외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녀의 증언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강백호는 진홍주와 오장미 사이에서 갈등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두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마서리는 강준호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장미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강혁은 언젠가 폭발할 겁니다. 최화영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드림그룹은 무너져요. 양금수는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마 회장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반전. 하늘이가 살아있을 가능성. 그가 누구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하늘일 수도 있어요. 강백호? 강준호?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최화영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관계도가 뒤바뀝니다. 마 회장의 권력도, 최화영의 복수도, 오장미의 사랑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28회를 보면서 느낀 건 이 드라마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화영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은 뭘까요? 마동석의 실종 진상은 뭘까요? 정숙희를 사고로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마 회장이 지키려는 드림그룹의 어두운 과거는 뭘까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경악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결과예요. 원인은 20년 전에 있어요. 20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동석과 정숙희의 사랑, 최화영의 임신, 하늘이의 탄생, 정숙희의 사고, 마동석의 실종.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다면,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한 시나리오라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인물관계예요. 오장미와 마서리는 쌍둥이지만 서로를 몰라요. 하지만 둘 다 강씨 형제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화영은 마동석의 아내였지만 하늘이의 생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정숙희는 정신이 퇴행했지만 모든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강혁은 최화영을 사랑하지만 최화영은 마동석을 사랑했어요. 염산월은 마 회장을 이용하려 하지만 마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양금수는 가장 약한 사람 같지만 가장 많은 비밀을 쥐고 있어요.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이 폭발하는 순간 드라마는 파국으로 치달을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최화영? 아니요. 그녀는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마 회장? 아니요. 그는 늙었고 염산월에게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강혁?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생각엔 정숙희입니다. 왜냐고요? 정숙희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건 완벽한 무기예요. 정숙희가 정신을 차리는 순간, 혹은 누군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진실이 폭로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머지 않았어요. 정숙희는 계속해서 진실을 외치고 있어요. 아줌마 나쁘다. 장미 머리핀 훔쳤다.
지금은 아무도 안 믿지만 언젠가는 믿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채화영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28회는 질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죽었는가? 머리핀의 비밀은 무엇인가? 정숙희는 언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강백호는 누구를 선택할까? 마서린과 장미는 언제 만날까? 이강혁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양금수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회에서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서막에 불과해요. 채화영이 하늘이를 찾기 시작하면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정숙희가 외쳤던 아줌마 도둑이다라는 말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강백호와 진홍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채화영이 흘린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채화영, 마 회장, 강남봉, 염산월. 이 중 누군가는 다음 회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은 오장미, 강백호, 마서린 모든 인물에게 미칠 겁니다. 28회는 끝났지만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가 정말 죽었을까요? 정숙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채화영은 진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회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